기술적으로 요정 $70 수준에 머무를 것 같고요. 여기 더 이상 올라가는 명분 혹은 더 빠질 만한 명분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손님 현상과 매매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소외될 수 있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신규 상장은 돼야 됩니다. 왜냐면 기업들도 숨을 쉬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기존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만큼 트렌디한 종목을 내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상승 흐름, 미국 증시보다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글로벌 이슈들이 자꾸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또 물류 대란 위기 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각국에서 이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운임료 상승인데 사실은 제가 이 이슈가 어제 터져가지고 시장에서 하루 이틀 회자가 됐잖아요. 봤더니 그 운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지금 홍해,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이쪽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돌아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부분이 우러나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SCFI라 그래가지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간다 합니다. 하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뉴스만 봤을 때는 5.7%, 6% 올랐다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떤 제 자료 안 갖고 왔는데 우리가 2020년도, 22년도 그때 전쟁 터지고 그럴 때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리스크로 가기에는 여기서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뭐 여기서 기조적으로 더 가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루 이틀의 궤적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서 영향받는 위치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영향은 종목들에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HMM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상선이 HMM이죠. 그리고 페노션,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어제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나와서 해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인그룹 인수가 결정이 나버린 거죠. 페노션이 급락했죠. 페노션 급락하고 HMM 급등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운임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운주의 시향은 좋아질 것 같은데 할인그룹이 페노션 통해서 3조 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 페노션은 빠지는데 이게 지금 그런 HMM 호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헷갈려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보면서 HMM을 살까 말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막상 모회사가 그런 리스크 때문에 자금난이 있으면은 인수당하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둘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지금 해운주가 가고 있다?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섹터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 보시면은 그런 이슈가 나오는데 할인이 상한가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할인 지주 왜 그런지는 뭐 각자 확인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이게 워낙 작은 종목이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매매 타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뉴스를 보고 빠르게 손이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매매가 요즘 아까 제가 뭐 LS 머티라는 이런 종목들 얘기하면서 너무 쏠린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점이라든지 매매가 이런 쪽으로 뉴스 플로우만 쏠리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저희도 이제 요런 매매를요 언제 많이 했냐면 저 신입사원 때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 손님들한테 무지하게 혼났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제 대가들 저는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분들 보면은 아시죠? 굉장히 매매가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쫓아다니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은 42만 3천 주 매도하고 개인들이 다 샀네. 36만 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죠. 물론 내일은 우리 개인분들 좀 나올 수 있게 좀 상승했으면 바람은 좀 있고요. 경험적으로 이런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트는요. 내일 오전에 오늘의 고점 부근 8,400원, 500원 사이를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 물리신 분 있으면 이때 나오셔야 돼요. 요게 지금 윗골이 거래가 터지는 윗골은요 그날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니까는 오늘 내가 엑싯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마이너스를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홍해, 소해주나 이 저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보니까 거기에 미국도 함대 뭐 항공모함이 파견돼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도 그 뭐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담은 전폭기를 또 투입을 하고 중국도 함대를 파견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미국과 러시아는 자존심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거든요. 그 종교와 자존심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딴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럴 때마다 제 딸 키우고 있으니까는 그 애들 생각납니다 그냥.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맞습니다. 명분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빨리 마무리가 돼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앞으로의 증시 흐름, 왜냐면 오늘 또 그 다행히 그 일본의 긴축, 네. 금리 인상, 요것도 그냥 저 연기가 되는 것 같으면서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최근에 일본에서 YCC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뉴스상에서 굉장히 많이 좀 나왔는데 오늘 점심 때쯤 아마 발표를 했을 거고요. 여기 좀 볼까요? 그때 직전부터 네. 외국인 선물 매수가 한 300억대에서 1,000억, 2,000억으로 확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때 띄워놨는데 이걸 분봉으로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뿅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금 장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요 직후에 일어났을 겁니다. 발표.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제하거나 금융 완화 지속 방침을 변경할 것이라는 예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동결시킨 거고 그리고 10년물 금리 변동폭 상한선도 그냥 기존에 정한 것처럼 1% 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래도 일본은 완화 정책을 좀 취하고 있겠구나 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환호를 좀 가진 것 같고요. 이게 항상 시장과 역행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니케이 증시가 그래도 우리 증시를 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최근에 증시를 좀 보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속도가 있었고 그러면 완화되는 거의 트리거는 WTI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좀 오랜만에 좀 매크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72달러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WTI가. 그런데 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빠져도 65달러 수준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65달러 수준에서 멈추기 한다면은 내년에 CPI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CPI를 계속 확인을 할 텐데 2월 달까지는 동결, 3월 달부터 우리 패드와치 기준으로 25p 완화가 지금 60% 아마 어제 저녁 기준 나왔을 텐데 그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이 수준만 머문다든지 근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도 기술적으로 요정 70달러 수준이 머무를 것 같고요. 여기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명분 혹은 더 빠질 만한 명분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전쟁이 지속화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중국이라는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홍콩 증시나 이런 거 다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70달러에 75달러 정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거든요 유가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게 조금은 좀 스테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안 보인다면 이렇게 좀 한 12월, 1월 길게는 2월 달까지 매매하다가 3월 달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최근에 종합을 하면은 코스피는 지난주에 좋았고 이번 주부터 코스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에 이벤트가 남은 상태고 요것을 내가 어떻게 이벤트를 보고
믹스시켜서 내 현금 비중과 나의 주식을 어떻게 두느냐가 제가 보기엔 지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지금 시장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수는 오르는데 만만하지가 않다. 근데 내년도도 오를 거라고는 다들 보는데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코리아 증시가 쉬었던 적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무조건 올랐는. 다 오를 때, 그러니까 1,400에서 3,000포인트 갈 때 그때는 쉬었죠. 그리고 그때 빼놓고 쉬었던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이니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더 어려워질 거다. 내년도. 예, 그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쏠림 현상? 쏠림 현상과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이 빠르고 매매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소외될 수 있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고객들이 매매를 해드리다가 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수익 납니까? 물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물려서 일단 조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둔다라는 그 허락을 받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했는데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고 혹은 테마성 종목이더라도요. 왜냐면 테마가 더 순환이 도니까는 조류도 깜테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도니까는 그러더라도 적당한 수준에 물려 넣더라도 회복이 됐었는데 여기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3년 정도 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18년 정도 됐는데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는 이거죠. 3년 전부터 큰 대어들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중간에 엔솔 꽝 100주짜리 들어오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수급이. 그러면은 코리아 증시에 대한 들어오는 전체 수급이 일정한데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요걸 사기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신규 상장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숨을 쉬게 그렇지.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기존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은 되는 건 좋지만 뭐라 그럴까요? 너무 큰 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또 수급을 더 빨아가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얼만큼 나이스하게 손절을 치고 얼만큼 트렌디한 종목을 내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연말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네.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점점 이게 가치 투자자들의 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요즘 밸류에이션 펀더멘털 이런 거 생각하고 했다가는 주식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속만 타죠. 주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잘 안 나거든. 답답해서. 결국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나기 위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툴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트레이드를 통해 난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손맛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도.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 전에는요. 그 저PBR 종목들, PBR 0.3, 0.2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거래 그 건설주도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지방 건설주들. 그래서 가끔씩 쿡쿡 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튀면은 약간 가끔은 정치 테마주에 섞여서 튀기도 하고, 혹은 정책 뒤에 섞여서 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시기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걸 튀는 게 신규 상장.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은 아니고 직원들끼리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최근 3개월 신규 상장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안 오른 것만 좀 찍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예, 그리고 그게 한 10개 남았잖아요. 10개 안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겁니다. AI 의료, 2차전지.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튈 때, 그 업종 튈 때 이걸 사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이 튀거든요. 이게 지금 전략이, 그러니까는 예전에 주식하던 분들은 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무슨 XX 하시면서 그런 장이 있냐고. 지금의 장을 예. 어렵게 보는 거지. 네. 옛날에 안 그랬냐고. 니들이 현대중공업 매매해 봤냐고. 이제
근데 참 이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게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동시에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 사야지라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대표님께 정말로 정확하게 짚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딱 튀니까 그러한 이유로 네. 튀니까 또 일정 이렇게 시그널이 딱 나오는 상승의 시그널이 나오면 또 트레이더들이 또 쫙 달라붙고 그러니까 여기선 더 착착착착. 그리고 이제 그거 안 샀는데 상한 가치면 다음 날 눈 돌아가거든요. 내가 봤어요. 봤을 때 9%였습니다. 근데 상한가 만들어지는 게 1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재작년에 저희 코인장이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때 이거 코인스럽다 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좀 실체 있는 걸 해야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실체 있는 거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매매는 약간 코인처럼 해야 되는 게 최근 장이기도 해요. 매매 자체는요, 막상. 그래서 일단 네. 시장의 결이 좀 그렇고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 변화된 시장에서 유연하게 그럼요. 대응을 또 하려면은 또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간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걸 이제 우리 김민수 선배님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엣지 있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저희도 매일 공부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또 투자하시는데 아주 그냥 실용적인 그 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돈 버는 팁. 자,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